역설적인 질문으로 마음을 훔치다.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살아야 할까? 내 심장은 쉴 새 없이 뛰었다. 벽에는 시계가 있었고 초침 소리는 마치 내 목숨을 재촉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순간이 두렵기보다는 궁금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안에서 희망을 찾으려 애쓴다. 오늘 당신에게 보여줄 이야기들은 바로 그런 인간의 마음속 사계이다. 사랑과 슬픔, 분노와 회한, 희열과 화해, 당신은 어느 순간 공감하며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시작하자. 죽음까지 정확히 365일.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은 고작 하루 단위로 계산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매 순간이 시계 초침처럼 카운트다운 되는 느낌을. 왕의 방, 금빛 장막 너머로 불투명한 시선이 나를 꿰뚫고 있죠. 1년 안에 말을 날게 하겠다.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떨림 속에 희망이 숨겨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은 계획이 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작은 씨앗을 심듯 결심했죠. 매일 조금씩 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 왕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목숨을 거머쥔 채로 나는 그 웃음 속에서 내 운명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내적 독백이 시작됩니다. 정말 말이 날 수 있을까? 아니, 날지 못하면 나는 죽음이 기다리겠지.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죠. 희망은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나는 매일 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손길로, 속삭임으로, 눈빛으로. 그리고 매번 나는 실패했습니다. 말은 뛰지도 날지도 않았죠. 그러나 그 실패가 오히려 내 심장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밤마다 별빛 아래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말아, 내 손길을 믿어라. 우리는 날 수 있어. 허공에 손을 뻗으며 나는 말의 근육과 숨결, 심장까지 느끼려고 애씁니다. 현실은 차갑고 왕의 시선은 여전히 냉혹하지만 나의 마음속 희망은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하루하루가 무너질 것 같은 벼랑 끝에서 나는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면 끝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필 날지 못하는 말을 날게 하려 하는가? 나는 대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간으로서의 본능, 절박함,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나는 생명을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내 희망을, 그리고 이 불가능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가능성을 사랑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날개 없는 말이 푸른 하늘을 가르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증명, 포기하지 않는 인간 의지의 화신입니다. 하루는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며 말의 털에는 작은 땀방울이 맺히고 심장이 내 심장과 비슷하게 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때때로 울기도 했습니다. 좌절과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음을, 매 순간 선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행위라는 것을. 왕은 여전히 날마다 내 진행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나는 그 시선 속에서 살아있는 동시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더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내적 독백 죽음이 기다리는 자리에서도 희망이 존재한다면 나는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일 날개 없는 말을 날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손끝, 발끝, 심장까지 모든 감각을 활용해서.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절망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문제는 단 하나 멈추는 순간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행동이 내 내일을 결정할 겁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나는 작은 승리를 꿈꾸며 내 모든 감각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과연 도전할 수 있을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당신의 심장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나는 지금 그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곧 당신은 내가 겪게 될 두 번째 기적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말이 날기 시작할지도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이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3마리 개구리와 우유통 속의 발버둥을 통해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성취를 맛볼 수 있다는 진짜 의미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 당신과 함께 희망의 가능성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절망 속에 던져진다면 당신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단 1분, 단 10초도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나는 3마리 개구리 중 1마리로 태어났습니다. 우유통 속 끝없이 흔들리는 흰 액체 속에 나는 몸을 던졌죠. 처음에는 팔과 다리가 닿는 모든 곳이 차갑고 미끄러워서 공중으로 튀어오르려 해도 한 번도 제대로 힘을 실을 수 없었습니다. 내 몸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머리 위로 햇살이 반짝이지만 그것조차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포기할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여기서 나갈 수 없어. 그러나 내 안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포기하면 죽는다는 사실, 움직이면 희망이 있다는 가능성. 나는 손과 발을 최대한으로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득이 없었지만 조금씩 액체가 흔들리며 내 팔과 다리가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순간 체온이 오르고 근육이 땀으로 미끄러질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든다. 포기하지 마라. 내적 독백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나보다 먼저 힘을 잃고 잠잠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도 곧 이렇게 될까? 그러나 나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손과 발로 우유를 저으며 몸의 각 부위가 서로를 밀어내고 끌어당기는 느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끝없는 절벽을 오르는 손끝과 발끝처럼 한 번의 움직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우유는 조금씩 점점 단단해지기 시작했고 내 손끝과 발끝에 닿는 감촉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내 노력과 인내가 모여 형성된 버터라는 구체적 실체였습니다. 나는 몸을 비비며 한쪽으로 기울이자 손끝으로 버터의 질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만 찾아오는 성취, 그 달콤함과 따뜻함을 나는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내적 독백이 이어집니다.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절망 속에서 움켜쥔 작은 손길이, 반복되는 작은 움직임이 결국 현실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는 여전히 실패한 개구리들이 물속에 잠겨 있었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기에 내 앞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임을 나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몸을 일으키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난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헤엄치겠다고. 이 순간을 통해 나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성공과 성취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고 끊임없이 움직일 때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작은 버터 속의 기적은 단순한 성취를 넘어 말보다 더 무서운 힘, 인간의 말과 선택의 무게를 보여주는 다음 이야기를 예고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내가 경험할 단 한마디의 말이 목숨을 좌우하는 순간,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인간 심리의 치명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과연 말 한마디가 어떻게 삶과 죽음을 뒤흔드는지 직접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혹시 당신이 내뱉는 한마디가 목숨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는 오늘 바로 그 불가능한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는 임무를 맡은 나는 신하라는 이름으로 왕의 명령을 수행했죠. 하지만 단 한마디 혀에서 나온 말이 내 모든 운명을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나는 그저 충성스러운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사자는 내 앞에서 우아하게 몸을 흔들며 젖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고 마음속으로 수천 번 조심해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아라고 속삭였습니다. 젖을 담은 항아리를 들고 왕에게 돌아가는 길, 내 입술 사이에서 떨어진 말 한마디가 나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죠. 왕이시여, 제가 순간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혀끝에서 불길한 떨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마디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왕에게 불손하게 들렸고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리게 되었죠. 내적 독백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어. 내가 왜 이렇게 조심하지 못했을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내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내 몸의 각 기관, 심장, 손, 발, 눈, 모든 감각이 내 말을 감시하듯 긴장하고 있었죠. 혀라는 단 하나의 기관이 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삶이 얼마나 연약한 실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혀의 힘에 휘둘리는가? 혀가 달콤한 말도 내뱉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인간관계의 민감함과 선택의 무게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나는 긴장 속에서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죠. 앞으로 나는 단 한마디도 경솔히 내뱉지 않을 것이다. 말 한마디의 힘을 너무 늦게 배웠으니 이제는 신중함으로 살리라. 왕 앞에서 나는 낮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의식적으로 혀를 다스렸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에도 나는 한 번 더 내 내적 긴장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형의 위기는 점점 사라지고 다시 살아날 길이 열리기 시작했죠. 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안도하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혀는 달콤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칼날이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과 죽음을 가른다는 것을. 그 경험 이후 나는 말의 무게를 의식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의 농담, 한마디의 충고, 한마디의 불만, 모든 것이 내 삶뿐 아니라 타인의 운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죠. 내적 독백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경고했습니다. 생각 없는 말은 곧 칼이다. 그러나 신중하게 내뱉는 말은 구원의 손길이 된다. 그리고 당신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단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거나 혹은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면 당신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그 경계를 경험했으며 그 힘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말의 무게를 배운 나는 이제 삶의 또 다른 미로,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고 배고픔과 공허 속에서 인간의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포도밭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내가 경험할 공허와 허기를 통해 인간 존재의 아이러니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들어가면서 무엇을 얻고 나올 때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당신은 그 답을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비우고 걸어야 한다면 과연 그 여정을 견딜 수 있을까요? 나는 오늘 바로 그 공허한 포도밭에 들어섭니다. 배가 홀쭉해져야만 들어갈 수 있고 다시 굶주려야만 나올 수 있는 이상한 규칙 속에 놓였습니다.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허기와 기대가 교차하며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포도밭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빛나는 포도송이는 내 손에 닿을 듯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뻗으면 뻗을수록 포도는 닿지 않았습니다. 내적 독백이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비우는 법을 잊는 걸까? 나는 허기진 채로 포도밭을 걸으며 내 마음속 여우를 마주했습니다. 여우는 교활하게 미소 지으며 내가 탐내는 모든 것을 멀리서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얻기 위해 비우고 나가기 위해 더 깊이 포기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포도밭의 규칙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욕망과 공허 그리고 성취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붙잡으려 팔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닿는 순간 다른 송이가 더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라는 포도밭에서 우리가 손에 넣는 것과 마음속 공허는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욕망을 좇는 동안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손이 아닌 마음속에서만 느낄 수 있음을.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조여오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 걸음마다 공허를 견디며 손을 내밀고 다시 비우며 포도밭을 헤맸습니다. 내적 독백 속에서 나는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얻지 못하는 순간에도 만족할 수 있는가?
내 몸과 마음은 동시에 고갈되어 갔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도밭에서 손에 잡히는 것은 적지만 걸어온 발자국과 마음속 성장은 내 안에서 더욱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이전과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삶이 주는 은밀한 선물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화를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비워야 하는가? 왜 손에 닿는 것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는가? 그러나 분노 뒤에는 깨달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얻는 것과 잃는 것, 소유와 공허, 그것은 서로를 완성하는 두 개의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나는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포도밭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공허를 견뎌낸 성취와 욕망을 통제할 줄 아는 내 자신감이 남았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여우를 떠올립니다. 여우는 여전히 교활하게 웃고 있었지만 나는 이제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힘을 얻었습니다. 내적 독백 비우고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한다. 허기와 공허가 삶의 깊이를 만든다. 그리고 당신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포도밭과 같다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성취를 느낄 수 있을까요? 나는 그 답을 걸으며 오늘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인간의 생애가 어떻게 변하는지, 왕에서 말, 말에서 당나귀, 다시개와 원숭이로 변해가는 삶의 순환을 통해 당신 자신이 겪을 인생의 여러 얼굴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선택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까요? 그 궁금증을 그대로 안고 나는 다음 여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얼굴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는 오늘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인생은 마치 왕국의 정원을 거닐듯 한 번도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호화로운 궁전의 햇살을 느끼던 나,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말처럼 굴러다니며 세상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나는 점점 변해갔고 변할수록 내 존재의 무게와 공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처음 나는 왕이었습니다. 권력과 명예는 눈부셨지만 그만큼 책임과 외로움도 컸습니다. 신하들은 나를 경외했고 나는 그들의 기대와 시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속삭이는 독백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권력 속에서 나는 진정 누구인가? 내 얼굴은 화려했지만 진정한 나의 내면은 점점 지워지고 있었죠. 그 다음 나는 말로 변했습니다. 강인한 다리와 빠른 움직임, 그러나 자유는 없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짐을 실어 나르며 그들의 기대와 요구 속에서 달렸습니다. 내 몸은 튼튼했지만 내 마음은 점점 지쳐갔죠. 발굽이 땅을 내리찍을 때마다 나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리고 나는 당나귀로 변했습니다. 느리고 묵묵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무시했고 무거운 짐을 지웠지만 나는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배웠습니다. 겸손과 인내는 말보다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짐을 견디는 순간
내 안에서 작은 자유가 싹튼다는 것을. 이어 나는 개가 되었습니다. 충성스럽지만 언제나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했죠. 나는 짖고 뛰며 보호하고 경계했지만 내 마음속 자유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개처럼 충성하지만 정작 자신을 지킬 힘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원숭이로 변했을 때 나는 웃음과 장난 속에 진심을 숨기며 생존을 위해 타인을 관찰하고 흉내내야 했습니다. 그때 느낀 감정은 복합적이었습니다. 웃고 있지만 외로웠고 타인을 이해하려 애쓰지만 정작 나를 이해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얼굴은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나는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내적 독백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과연 몇 번이나 변하며 살아야 하는가? 변화를 거듭할수록 잃는 것도 많지만 동시에 배우는 것도 많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치열한 싸움이었고 나는 그 싸움 속에서 나의 진짜 얼굴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나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얼굴과 모습은 바뀌지만 중요한 것은 내면의 선택과 마음가짐이라는 것. 외부의 조건이 아무리 바뀌어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다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후회, 분노, 외로움, 기쁨, 사랑, 배신, 화해의 감정들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당신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도 이처럼 변화와 변신으로 가득하다면 당신은 과연 자신의 진짜 얼굴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 그 질문을 안고 다음 여정을 향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삶 속에서 진정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 금보다 값진 관계와 우정의 의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답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에서 또다시 방황하게 되겠죠. 과연 나는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얻게 될까요? 당신은 지금까지 돈과 권력, 물질적 성취만을 인생의 척도로 삼아 살아왔나요? 나는 오늘 그 모든 허영과 거칠애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귀한 것을 마주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내 눈앞에는 오래된 술이 놓여 있습니다. 빛은 흐릿하지만 향은 진하고 깊습니다. 이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시간과 기억, 우정과 신뢰가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친구와의 약속, 목숨을 걸고 지킨 두 친구의 우정, 그것이 바로 이 술 안에 담겨 있죠. 나는 술잔을 들어 올리며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남는 것은 무엇일까? 재산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일까? 오래된 술을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나는 수많은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 과거의 기억이 혀끝을 타고 흘러가며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남긴 유산은 화려한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인 신뢰와 헌신, 그리고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내 두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지켰던 순간들, 배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간 길들,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술잔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귀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견뎌내고 마음에 새겨진 관계라는 것을. 재산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마음으로 나눈 우정과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내적 독백이 이어집니다. 왜 우리는 항상 금과 권력에만 집착하고 마음의 자산을 간과하는 걸까? 나는 술잔 속에서 아버지와 친구들이 남긴 교훈을 음미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취와 지위를 쫓으며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들을 이해하면서도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거칠애가 아닌 진심을 선택하겠다. 금보다 귀한 것을 지키겠다. 하지만 깨달음은 단순한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동시에 책임과 선택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진정한 우정을 지키는 것은 때때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나는 내 친구들과의 관계를 떠올리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소홀히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지키고 시간을 견딘 마음의 수를 더 깊게 만들어야겠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늘 가까이 있지만 쉽게 보이지 않으며 시간을 들여 발견하고 지켜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금과 보석은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지만 사람과 마음으로 쌓은 우정과 신뢰는 시간이 흐르며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나는 술잔을 다시 한번 들며 아버지와 친구들이 내게 준 삶의 지혜를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도 금보다 귀한 것을 발견할 기회가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나는 그 답을 찾아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에게 멈춤의 지혜를 전하며 진정한 성공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역설적인 깨달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그리고 당신은 어디에서 멈추고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당신은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리며 성공의 기준을 남보다 빠르게 더 많이 이루는 것으로 삼아 살아왔나요? 나는 오늘 그 끝없는 질주 속에서 숨을 고르지 못하고 쓰러질 뻔한 자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 발걸음은 쉴 틈 없이 달렸고 시선은 늘 앞에 있는 목표만 향했습니다. 하지만 속도와 성취에 눈이 멀었던 나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죠.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을. 길 위에서 나는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멈추는 것이 두려웠죠. 멈추면 뒤처질 것만 같았고 기회를 놓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심장 뛰는 소리를 따라 깊이 숨을 들이쉬자 나는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며 속삭였죠. 성공은 이미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순간 나는 자신이 놓치고 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온 길,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이 남긴 발자국. 내적 독백이 이어집니다. 왜 우리는 달리면서도 성취를 느끼지 못하는가? 왜 목표만 바라보고 과정의 의미는 있는가? 나는 눈을 감고 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흘린 땀과 고통, 그리고
작은 성취가 하나의 길로 이어져 있음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속도만 빠른 자는 길을 놓치지만 멈춘 자는 길 위에서 진정한 성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역설. 나는 그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멈추는 것이 무기다. 멈춤 속에서 길이 열린다. 주변을 둘러보니 나와 같이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눈은 빛나지만 마음은 공허했고 발걸음은 빠르지만 방향은 흐릿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속도와 성취에 집착하다 보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자신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리는 중에도 멈춤을 잊지 않고 뒤를 돌아보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성공을 바라보겠다고.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멈춤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성찰과 재정비의 시간입니다. 달려가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멈추는 순간 눈앞에 펼쳐집니다. 친구들의 얼굴, 놓치고 있던 기회, 내 마음속 소중한 가치들, 속도에 매몰된 삶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죠. 하지만 멈출 용기를 가진 자는 뒤에서 기다리는 성공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적 독백 속에서 나는 한 번 더 나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정말로 원하는 성공은 무엇인가? 남들이 정한 기준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원하는 의미 있는 성취인가? 나는 발걸음을 멈춘 채 속도를 조절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 조바심, 희열, 후회가 교차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힘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도 멈추는 용기를 가진다면 그 순간 뒤에서 기다리는 진정한 성공을 발견할 수 있다면 당신은 과연 멈출 수 있을까요?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도 속도를 늦추고 길 위에서 숨을 고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죽음 앞에서 손을 펴고 남기는 인간의 선행, 그 뒤에 흐르는 대체 불가능한 향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그리고 당신은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까요? 당신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고 싶나요? 나는 오늘 삶의 끝자락에서 손을 펴고 내가 남긴 발자국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앞에는 야자나무가 서 있습니다. 한 뿌리에서 수많은 가지가 뻗어나가듯 내 삶 또한 수많은 사람과 사건 속에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나 명예보다 남들에게 남기는 선행의 향기가 더 오래 지속된다는 사실을.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주름 하나하나, 상처 하나하나가 내 삶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 위로 과거의 선택들이 겹쳐 지나가고 때로는 후회와 분노, 때로는 기쁨과 희열이 교차합니다. 나는 내 손바닥에서 삶의 무게와 동시에 그 안에 담긴 가능성을 느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진정한 가치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순간, 작은 친절을 건넸던 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꿋꿋이 지켜낸 약속들. 그 모든 것들이 내 손바닥 위에서 따뜻한 빛을 내며 내 삶의 의미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과 권력은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내가 남긴 선행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겠구나. 야자나무를 바라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무처럼 선행도 뿌리 깊이 내려야 하고 시간이 흘러야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묵묵히 땅속에서 지탱하며 성장하는 뿌리처럼 내가 한 선행은 알게 모르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향기는 결국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다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내적 독백이 이어집니다. 왜 우리는 흔적을 남기는 일에 게으른가? 왜 순간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영혼을 위한 투자에는 인색한가? 나는 내 마음을 바라보며 지나온 길의 선택들을 되짚었습니다. 분노와 후회,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가운데 나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눈앞에 펼쳐진 선행의 향기는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따뜻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손바닥을 펼친 채 삶의 끝을 받아들입니다. 후회보다 감사가, 슬픔보다 희열이 더 크게 자리 잡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에게 남는 것은 금이나 권력이 아니라 묵묵히 행한 선행과 마음으로 쌓은 관계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죽음 이후에도 세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향기라는 것을. 하지만 이 깨달음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 또한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남을 위해 기울인 진심의 노력 하나가 언젠가 당신의 손바닥처럼 세상 속에 선명한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삶의 마지막 숨결 속에서 속삭입니다. 이 손바닥처럼 당신의 삶도 펼쳐져라. 선행의 향기가 세상에 스며들도록. 그리고 당신에게 묻습니다. 과연 당신은 남은 생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겠습니까?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향기가 되고 당신이 남긴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삶을 내려놓지만 당신의 선택이 이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당신의 손바닥은, 당신의 삶은 어떤 향기를 세상에 남기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서 느낀 감동과 깨달음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당신의 삶에도 작은 선행의 향기가 스며들도록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